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약 11km에 해당하는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대륙의 특징으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공기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비 등과 같은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구 전체 공기의 약 75%가 분포하므로 공기의 밀도가 가장 큽니다. 다음은 성층권입니다. 고도가 11km에서 50km 지점에 해당하는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높이가 약 20km에서 30km 지점에 오존층이 있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오존층은 자외선을 분해해서 지구에서 인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기층이 안정되어 있어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권입니다. 높이가 50km에서 80km 지점에 해당하는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유성이 많이 관측됩니다. 중간권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 마이너스 90도로 대기권 중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불안정해서 공기의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열권입니다. 높이가 약 80km에서 1000km 지점에 해당하는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공기가 매우 희박하여 대기권 전체 대기양의 1% 정도 태양부스 에너지를 흡수하여 가열되므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오로라 관측되면 고도가 높아 공기가 희박하여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전파를 반사하는 전리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구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구름 분류표인데요. 하층은에는 적운, 중랑운, 층은, 측정운이 있습니다. 먼저 하층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운은 낮게 깔리는 동글동글한 구름입니다. 흔히 이제 뭉게구름인데요. 각각 따로 떨어져 형성되고 수직적으로 발달하여 낮은 둔동 모양, 둔동 지붕 모양 혹은 탑 모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윗면은 굉장히 평평하고요. 윗부분은 브로콜리 모양을 닮은 경우가 많다고 하고 햇빛을 받는 부분은 밝은 하얀색을 띠고 그늘 부분은 어둡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하늘에 무작위로 흩어져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거의 발생 과정으로는 화창한 날 아침에 땅 위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뭉게구름은 보통 작은 편평운입니다. 이런 편평운이 그 형제벌인 중간 저거는 비나 눈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날씨 좋을 때 생기는 구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라운입니다. 정라운의 개념으로는 번개를 동반한 네온으로 거대한 높이가 특징입니다. 대체로 대륙간 정상에 닿을 만큼 키가 큽니다. 정라운의 꼭대기가 대륙간 정상에 닿으면 얼음 입자들이 밖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것을 매끄러운 형태로 나타나게 해서 섬유가 뻗어나오는 것처럼 줄무늬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라운의 밑면은 검게 보이며 거센 소나기를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발생 과정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한 상승기를 만들어 봉우리 저근이 자라납니다. 꼭대기 부위가 갈등되면서 정라운이 형성되고 낙하는 강수 때문에 차갑고 강한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이것은 지표면에 부딪히며 주변으로 넓게 퍼지는데요. 대륙간 계면에 도달하면 정라운은 더 이상 높이 자라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모르구름이 형성됩니다. 다음으로는 충운입니다. 충운은 층을 이루거나 조각으로 떠있는 회색 구름으로 경계가 대단히 불분명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모든 구름 중에서 가장 낮은 높이에서 형성되고 지표면 높이에서 나타나면 안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발생 과정으로는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에 머무는 경향이 있고 그보다 따뜻한 공기는 차가운 공기를 타고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승하면서 공기층은 냉각되고 기압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 전체가 부드럽게 진행되면 충운이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충정운입니다. 충정운은 층을 이루거나 조각으로 떠있는 하층운으로 윗면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보통 덩어리나 두루마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구름 안에서도 밝은 흰색이나 어두운 회색까지 이르기까지 색조 변화가 다양합니다. 구름의 구성 요소들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형성하기도 하고 요소들 사이로 틈이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 과정으로는 층운의 구름층이 햇빛을 통과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얇아지며 지면에 데워지고 그 결과 약한 상수 기류
중층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층은에는 고저문, 중은, 난층은이 있습니다. 고저문은 작은 구름 조각들의 층을 이루거나 조각으로 떠있는 중간 높이의 구름으로 둥근 덩어리 형태나 두루마기 형태 혹은 아몬드 렌즈 형태로 나눕니다. 고저문은 흰색이나 회색이나 태양을 받은 쪽에는 그늘이 들이옵니다. 고저문은 보통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지만 얼음 결정이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 발생 과정입니다. 공기가 언덕이나 산 같은 장애물로 부딪혀 그 위로 올라갑니다. 고저문은 공기가 위로 떠밀려 올라가면서 형성됩니다. 산에 따라 떠밀려 올라가는 기류가 충분히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충분히 냉각되면서 수증기 중 일부가 구름 물방울로 연결되어 산악구름 같은 고저부분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고층은입니다. 고층은은 중층은으로서 회색의 층을 이루며 특색이 없거나 선명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있는 넓은 지형을 뒤덮고 있고 보통 물방울과 얼음 결정이 섞여 있으며 얇아서 부분적으로 태양의 위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긴 유리를 대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층원에서는 흰색이나 아주 옅은 색깔을 띤 빛의 원반이 광원이나 태양이나 달 주위에 생기기도 합니다. 발생 과정으로는 보통 건충인이라고 하는 산층은이 두꺼워지고 낮아진 결과로 형성되고 있는 구름인데요. 대개 구름 중의 하강은 고층은 높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꾸준히 내리는 가벼운 강수가 전반되며 흐릿한 구름층 밑면이 낮게 내려오면서 고층은 계속해서 두꺼워지고 어둡게 변해갑니다. 구름층의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강수량도 점차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남충은입니다. 남충은은 뚜렷한 특색이 없는 두꺼운 회색 구름층으로 비는 얼음싸라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거쳐 꾸준히 그리고 종종 세차게 내립니다. 강수를 동반하기 때문에 빗면이 아주 흐리게 번져 보입니다. 다음으로 발생 방향으로는 높게 떠있던 얇은 고층은이 탈바꿈하여 층이 두꺼워지면 햇빛을 점차 가려서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비를 내리는 난충으로 완전히 발달하는데요. 다음으로 상충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충은에는 건저문, 있습니다. 이제 건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가지 구름 유형 중에서 가장 높고 낙하나 얼음 결정이 하얀 줄무늬나 조각이나 또 띠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섬유나 비단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건운은 좀 더 두껍게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 건충이나 건저문 같은 다른 상충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충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이나 달 주위에서는 무리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몰려다닌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발생 과정입니다. 건운은 일반적인 구름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구름이고 완전히 얼음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옹대지방에서는 보통 7km 이상의 고도에서 형성됩니다. 건운은 눈에 띌 만한 날씨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건운은 비나 눈을 내리지 않고 땅 위에서 부는 바람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건운은 햇빛을 거의 차단하지 못합니다. 햇빛을 크게 가릴 만큼 두꺼워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건저문입니다. 상층에 나타나는 구름 조각이나 구름처럼 작은 구름 조각들이 하얀 알갱이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 조각은 햇빛에 등지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구름 조각들은 일반적으로 균일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단물결 무늬로 배열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파산구름의 변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생 과정입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0도 이하로 연결하여 얼음의 결정이 된 반정이 줄 구성 성분이며 반해양된 물방울도 일부 포함되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름 높이에 있는 공기가 파도처럼 일렁이고 불안정하여 구름 중의 구성 요소가 분리되어 있을 때 형성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건충원입니다. 대체로 투명한 앞접시색의 장막 같은 한충원입니다. 섬유가 없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과정입니다. 건충원이 건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가끔 구름 중에 너무 얇아서 알아보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파란 하늘에 옅은 유백색으로 밝아진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유빛과 흰색으로 좀 더 또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태양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두꺼워진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특이한 구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면사포 구름입니다. 면사포 구름은 삼각구름에 비해 훨씬 넓은 영역을 덮긴 하지만 둘은 아주 비슷한 구름입니다. 면사포 구름은 보통 여러 개의 저분이나 정자분이 단체로 그 위에 안정되고 습한 공기층을 밀어 올릴 때 생깁니다.
그릇처럼 꼭 기류가 있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레리나의 치마처럼 그 위에 펼쳐져 걸려 있습니다. 면사포 구름은 종종 상승기류 구름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 퍼져 나오기 때문에 상승기류 구름이 면사포 구름쯤은 대단히 안정적이어서 상승기류 구름 자체는 이미 활 사이를 뻔뻔 사라진 한참에도 호응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구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여기 면사포 구름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마치 구름의 헤어스타일처럼 보입니다. 그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가끔씩 정명훈이나 그 어린 동생이 봉우리 저분이 이런 멋들어진 헤어스타일을 뽐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짝각구름은 거대하게 쏟아오르거나 이 구름 부분의 수직 상승 기류가 그 위를 수평으로 붙여가는 기류를 걸어먹는 장애물로 작용할 때 생깁니다. 습기 많은 기류가 그 아래로 자라오르는 구름에 막히면 위로 떠밀어 올라갑니다. 이때 조건만 적절하면 공기가 구름 위로 지나며 생기는 파동 같은 꼭대기 부근에서 그 수증기 중 일부가 냉각되어 물방울로 응축합니다. 마지막으로 견해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구름에 대한 정보를 되게 쉽게 알려준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이제 성격과 비교해서 구름의 특징을 알려주는 게 가장 흥미로웠고요. 하층원 중에 층원을 설명할 때 승기류로 생기는 구름들은 늘 부산스럽고 변덕스러운데 층원은 지루하고 답답한 구름이라고 하며 이 구름은 꼬물거리며 도착하는 성격인데다가 일단 도착하고 나서도 눈치 없이 너무 오래 머물러 미움을 산다라고 설명하며 층원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구름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름도 이제 특성별로 성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흥미로운데 그중 특성을 성격으로 빗대어 말하는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하늘을 보는 것을 즐겨하는데 제가 그 구름을 볼 때 어떤 구름인지는 몰랐는데 책을 읽고 나니 이제 어느 정도 날씨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그 날씨가 지방들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구름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천재지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쁜 사진과 자세한 설명이 잘 눈에 들어왔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지하고의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멍 만들사를 위한 가이드 지금 발표자가 지금 안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구멍 만들사를 위한 가이드 발표 AJ18기 서기 박지입니다. 네, 제가 설명해드릴 건 여기 보이시는 5개의 현상과 3가지를 추가해서 8가지의 그 현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이제 각 화면에 이렇게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사진을 넣어놨는데 발표를 보시면서 어떤 현상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대기 중 수증기의 태양 광선이 굴절, 반사, 분산 등에서 나타나는 기상